예, 먼저 금상팀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무인 키오스크 디자인 접근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발표자는 국어국문학과의 윤성진 학생, 그리고 서민미술 패션 디자인과의 강주희 학생입니다.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인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강주희, 윤성진입니다. 저희는 각각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와 국어국문학과 학생으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1학기에 생산과 경영 과목을 수행하다가 지도 교수님의 제안으로 팀을 이루고 UROP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UROP 포스터가 아닌 PPT 화면을 보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UROP 연구를 진행을 하고 추후 발전시켜서 10월에 포항에서 진행되었던 한국품질경영학회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PPT는 이때 사용된 자료로 이 PPT가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ROP 포스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이 선호되면서 무인 키오스크의 수가 급증했고, 이는 장애인과 중장노년층, 그리고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의 개선 방안을 고민했고, 키오스크의 접근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와 현장 조사, 텍스트 마이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서비스 블루프린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제작해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연구 대상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디야 커피, 투썸 플레이스, 메가 MGC 커피, 할리스 커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조사로 각종 논문과 학술지, 보도기사,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과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 개선안과 다르게 용어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하였고, 환불 기능의 부재, 외래어 및 외국어로 인한 메뉴 파악의 어려움을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선행 연구와 현장 조사를 마친 다음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그려보았습니다. 비장애인과 달리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화면 밝기나 글자 크기의 문제 때문에 돋보기 기능과 같은 접근성 버튼을 찾는 것에 있어서 페인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맹 시각장애인은 키오스크의 위치를 찾는 것 그 자체와 눌렀는지 알 수 없는 평평한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페인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접근성 기능에는 직원 호출, 점자 표시, 음성 서비스, 돋보기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기능이 없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 이용이 불가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경험을 듣고자 저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두 분 모두 일반적인 키오스크와 더불어 제한적으로 설치된 음성 지원 키오스크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사용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화면 밝기 이외에도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뒤에 있는 다른 대기자들에 의한 부담감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추가적인 페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활동가분은 저희에게 용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계적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새로운 관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키오스크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 빈출 키워드를 추출해 보았고, 사진과 같이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사용자 키워드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용어적 어려움이 접근성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개선에 앞서 용어적 어려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성 평가 문항을 직접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브랜드별 총 4가지의 설문조사를 제작하였고, 하나당 공통 문항 15개와 브랜드별 문항 5개로
공통 문항 15개와 브랜드별 문항 5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체계적인 카테고리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사용성 테스트 문항 개발 이후 설문지 배포 프로그램을 이용해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무작위 배포하였고 총 127개의 응답을 수합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 정답률은 86.06%였으며 성별별 정답률은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령대별 정답률의 경우에는 20대가 87.73%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위에 있는 표는 각 문항별, 성별별, 연령별 정답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90% 미만 정답률은 노란색으로, 그 중에서 70% 미만 정답률을 보인 것은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보면서 저희는 전체 문항 정답률에 못 미치는 정답률이 낮은 네 문항에 주목했습니다. 11번과 15번은 각각 특정 음료 또는 특정 사이즈의 음료를 주문할 때 키오스크에서 눌러야 하는 버튼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13번은 A와 T의 차이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항이었으며 17번은 카페에서 주로 쓰이는 외국어인 델리나 베리에이션을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연령대에서만 정답률이 70% 미만으로 나온 문항들에 주목했는데요. 4번 문항의 전체 정답률은 약 76%인데 반해 40대 응답자의 정답률은 37.5%에 불과했습니다. 18번 문항의 정답률은 전체 정답률은 약 78%였으나 50대는 65.86%의 정답률만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번은 프라푸치노를 가리키는 브랜드별 용어와 프라페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었고 18번은 바닐라 딜라이트, 버블 흑당 라떼 등 용어의 의미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문 분석을 통해 저희는 사용자들이 레귤러, 그란데, 벤티와 같이 브랜드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 표기 용어를 크기별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할리치노와 같이 특정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외래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델리, 베리에이션 등 통용되지 않고 특정 브랜드나 업계에서만 쓰이는 외국어, 외래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르는 것 등을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용성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저희는 사용자들이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외국어와 외래어를 추출해낼 수 있었고 여기에 카페 키오스크에서 빈도 높게 쓰이는 용어들을 더해 이를 대상으로 대안어를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총 17가지의 단어의 대안어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 이해도와 실용성, 그리고 사전적 의미와의 일치성 3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UROP를 진행할 때는 한글문화연대의 쉬운 우리말 사전을 참고해서 용어를 변경했는데요. 이후에 용어를 변경함에 있어서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술대회에 나갈 때는 세종국어문화원, 그리고 한글문화연대,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과 정보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위원회에 연락해 자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자문 결과 한자어보다는 순우리말이 키오스크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안어로 고려된 한자어가 너무 보편화된 경우에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도를 낮출 수 있음을 고려해 그대로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병행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령대별 이해도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완성한 대안어 제약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버리지 드링크는 마실 것, 솔드아웃은 매진, 픽업되는 받는 곳, 샷 추가는 에스프레소 한 잔 추가 혹은 진한 것, 디카페인은 카페인 줄인, 베리에이션은 어떤 부류, 레귤러 그란데 벤티는 소중대, 옵션은 선택사항, 사이즈업은 큰 것, 콜드 블루는 차갑게 우린 커피, 테이크아웃은 포장, 가져가서 드세요, 아이스 핫은 차갑게 뜨겁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FGI를 통해 생각해보게 된 기계적 어려움에 관한 간단한 개선안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FGA에서 전맹 시각장애인 분께서는 키오스크의 위치 파악 자체가 페인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키오스크의 위치를 매장 입구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맥도날드에 적용된 스크린 리더 기술인 조스처럼 한국 키오스크에도 모니터에 표시되는 글자를 읽어주는 국내 센스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ATM기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기기에 꽂으면 음성 안내를 제공해주고 카드 넣는 곳과 돈 꺼내는 곳이 점자로 표시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카페 키오스크의 경우에는 카드를 넣거나 영수증 번호표가 나오는 곳을 알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음성 인식 기능의 설치와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의 마련, 그리고 키오스크에 카드 넣는 곳과 영수증 번호표가 나오는 곳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해 기계적 문제점과 용어적 어려움이 보완된 유니버설한 키오스크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한 무인 키오스크의 개선은 기존 사용자의 디지털 격차를 극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학술대에서 발표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UROP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이루어내지 못했을 성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긴 했지만 두 전공이 국어 국문학과이고 또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이다 보니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다양하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도 없고 관련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UROP를 수행하면서 지도 교수님께서 너무 또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산업체 전문가 분으로부터 파이썬 교육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등을 배워서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4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UROP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많은 다른 학과 학생들이 UROP를 통해서 주전공에만 집중한다면 경험할 수 없을 이렇게 색다르고 유익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단장님. 그래 보면은 제가 이 필요성을 3번을 느꼈는데요. 처음에 키오스크가 나왔을 때 제가 맥도날드 가서 주문을 못해서 맥도날드 못 먹었어요. 주문하는데 자꾸 튕겨져 나가요. 하는데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뒤에 사람도 기다리고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벌써 이거 하나를 못하나 이게 직관적으로 눌러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못 먹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식구 중에 80대 노인분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카페를 못 가요. 왜 못 가냐니까 키오스크를 못 쓰겠대요. 커피를 먹고 싶은데. 세 번째는 신문 기사가 났어요. 최근에 디지털 약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다 요새는 약자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사회적 약자, 무슨 약자, 무슨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못 써서 이거 음식점 주문을 못 하거나 카페에서 못 먹는다 기사까지 3번을 아주 다이렉트로 경험을 해봐서 이게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될 필요가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제목이 그런데 학생들이 용어 쪽에 지금 집중을 했잖아요. 사실 용어로는 지금 외래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다 쉽게 풀었었는데 현실적으로 바꾸기도 어렵지만 아까 뭐 프라치노, 뭐 에이드 뭐 이런 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두 번째는 이게 키오스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도 똑같아요. 그 메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과는 조금 틀린 물론 필요한 분야긴 하겠지만 오프라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카페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문제지 키오스크의 접근성이 아닌데 방금 제가 아까 그 경험한 3가지 UI하고 UX에서 왜 못 쓰는지 그 부분을 지금 제일 많이 알고 FGI도 했잖아요. 그쪽으로 접근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실제로 터치해가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까 서비스 플루 차트 잘 유연하게 나갈 수 있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면은 이게 성공적으로 나오면은 우리 사회에 굉장한 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